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에이스테크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제 생목 등의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5G 주인데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5G 관련된 내용이 계속 찾아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지금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조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은 어떻게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5G를 지금 투자를 거의 안 하죠. 이동통신사들이 지금 5G 관련된 투자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에서도 좀 투자하면 좋을 텐데 외국에서 좀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굳이 호재라고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중국산의 이제 5G 관련된 장비들을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거기를 좀 막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호재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자 열심히 찾아봤어요. 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뭐 유럽 이쪽을 찾아봤는데 올해 관련돼 가지고 이제 5G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슈가 되는 건 없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사명이 에이스 안테나네요. RF 부품, 라디오 시스템, 기지국 안테나 등의 무선 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방위 산업 분야는 레이더, 유도무기 체계, 지휘 통신 체계, 위성 통신, 데이터 링크 등의 방산용 안테나 부문에 2008년부터 개발업체로서 참여 중이다. 최근에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5G 관련된 내용이 없고, 그래서 5G하고 서로 약간 대처점이 될 수 있는 게 알뜰폰 시장이거든요. 알뜰폰 시장을 찾아봤더니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6월 기준으로 80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 14만 9,877명이 증가했고 지난 4월을 기점으로 3개월째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처음 알뜰폰 가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이다. 이후 5개월째 한 달에 13만에서 15만 명대 증가폭을 이어오고 있다. 6에서 11만 명대, 한 달에 6에서 11만 명대 증가폭에 그쳤던 지난해보다는 비교적 가파른 성장세이다. 전체 휴대폰 가입자로 보면 14.4%가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4G에서 5G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요즘 어떻습니까? 4G나 5G나 뭐 다른가요? 예, 저는 뭐 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 통신비를 좀 아끼자 그래가지고 알뜰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14.4%가 현재 알뜰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알뜰폰 가입자 증가세가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뜰폰 가입자가 줄어들고 그 숫자가 5G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5G로는 안 가고 오히려 기존에 4G에 썼던 일반 통신회사에 쓰던 그런 가입자들이 전부 다 알뜰폰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4.4%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되면 모르겠습니다.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20%는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알뜰폰이 줄어들고 5G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거 좀 알고 계시라고 참고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권리락 보이시죠? 권리락 보이시는데 이 권리락이 보였던 이유가 이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했고 유상증자 발행가는 1,884원입니다. 그리고 대략 이제 471억 원인데 471억 원을 전부 채무 상환한 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주식 수로는 2,500만 주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회사 빚을 갚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딱히 이렇게 좋게 안 봐요. 왜냐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최대 주주만 유상증자 해가지고 늘리면 되잖아요. 굳이
일반 주주들한테까지 다 유상증자 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회사 채무 상환하는데 100%입니다. 100% 채무 상환하는데 471억 원을 쓰겠다. 예, 좀 저는 그래. 아니면 아예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받든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으면은 기존 주주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회사 빚을 갚는다. 차라리 절반은 빚을 갚고 절반은 뭐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회사가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해가지고 일부는 빚 좀 갚고 일부는 또 신사업. 왜냐면은 회사를 일으키려면은 실적을 일으키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신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뭐 신사업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 좀 이해를 되는데 유상증자 전액 471억 원을 채무 상환하는데 전량 쓰겠다. 빚 갚는 데만 쓰고 말겠다는 거죠. 이게 좀 저는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제 물론 제가 주주는 아니지만은 제가 만약 주주라면은 만일 뭐라 하죠? 주주 투표 같은 거 할 때 가가지고 좀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26만 7천 주를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죠. 자, 지금 이쪽을 좀 샀는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샀죠. 그 다음에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 종목을 핸들한다고 했는데 31만 1000주를 샀습니다. 이때 좀 샀었죠. 이때 좀 샀는데 누가 샀느냐? 자, 금투만 사고 있고 투시는 팔고 있습니다. 금투만 사고 있고 투시는 팔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금투도 사고 꾸준히 사는 것도 아니고 사고 그냥 건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주주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신용비율은 0.01% 거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 없겠습니다. 자, 최대 지분율 보겠습니다. 자, 최대 지분율 보게 되면은 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17%밖에 안 돼요.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최대 주주 지분을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뭐냐? 책임경영 확인 차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책임경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최대주 지분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경영의 반대는 뭐라겠죠? 무책임한 경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최대주주가 지분을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주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상증자 해가지고 회사 빚을 갚는데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회사 주가를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분이 높으면 회사를 관리를 하거든요. 주가를 관리하는데 회사에 대한 지분이 그리 높지 않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런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은 무책임하죠. 무책임해. 무책임한 경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최대 지분율이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만이 이러한 무책임한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신규로 종목을 편입하고 싶다 그러신다면 꼭 최대 지분율 보세요. 최대 지분율이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경영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최대 지분율이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책임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주주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최대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무책임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매출액이 2,100억에서 2,300억, 2,400억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은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입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은 영업이익 적자인 것은 확실하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3년속 적자, 4년 연속이네요. 4년 연속 적자이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적자폭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물론 그건 좀 좋긴 하지만은
흑자 전환해야죠. 1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82억, 올해도 84억 적자입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채를 갚는다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이 459.69%입니다. 예, 상당히 부채 비율이 높아요. 유보율은 17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불난지에 부채질 할 수도 없고 이걸 말씀드리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 중인데 저는 이제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뭐 회사가 좀 안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부채비를 계속 올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부채를 그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빚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감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비를 계속 증가하고 물론 부채비를 좀 낮추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감자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부채비를 낮추는 그런 것도 물론 있긴 해요. 왜냐면은 유상증자 해가지고 자본금을 늘리게 되면은 괜찮아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회계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근데 계속 혹시라도 나중에 계속 적자가 계속 커진다 그러면은 부채비를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감자에 대한 압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보율은 179%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적으로 안 좋습니다. 예, BPS는 1,400원. 예, 1,400원이기 때문에 예, 거의 한 PBR 1.7배, 1.7배, 1.8배 정도 되겠네요. 예,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기업 개요로 따라서 어디서 매출이 나오느냐? 기지국 안테나 그리고 RF 부품에서 예, 거의 90%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RRH라든지 차량용 안테나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상증자 CB를 작년에 두 차례 했습니다. 두 차례 했고 올해도 또 이제 유상증자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 발행가가 1,884원 그리고 채무 상환은 100% 471억 원을 2,500만 주를 한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전부 다 같은 회사입니다. 통신기기 판매, 제조하는 회사, 중국법인이 있고요. 나머지 다 이런 마찬가지. 통신, 무선통신, 통신부품.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뭐 시간이 좀 흘러갔지만은 꼭 말씀드리잖아요.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최대 주주 지분율을 항상 보잖아요. 예,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왜 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책임 경영과 무책임 경영을 딱 구분 지을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최대 지분율이 낮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 회사의 지분율이 30%, 40%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처럼 경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밤에 잠을 안 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본인이 17%밖에 안 되면은 본인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본인 돈을 넣어가지고 회사에 빚을 갚든지 해야죠. 근데 왜 그거를 일반 유상증자를 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무책임한 경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을 볼 때 신규로 종목을 투자할 때는 항상 최대 주주 지분율 보세요. 그래야만이 이런 무책임한 경영을 하는 회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기존 주주분들에게 죄송하고요. 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에이스테크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봉동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